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페이를 준비했고요. 자 오늘 6월 27일 6시 반쯤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제가 카카오페이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게시물을 올려드려요. 4일 전에 올렸고 뭐 또 맨날 올리지만 근데 이제 이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제가 게시물 하나를 올려드렸고 거기 관련해서 뭐 이제 사실 댓글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좀 요청이 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뭐냐? 이게 갑자기 왜 가냐?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당연히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오늘 준비를 하느냐고 공부를 좀 해서 영상 촬영을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문선생 힘내라고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지 갑자기 왜 올랐는지 그에 따라 우리의 대응은 어떤지 얘 갑자기 왜 떨어지는지 오늘 전부 좀 자세한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린 거,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막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거 이제 여기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아는 거는, 자,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아는 코인은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은 다르구나. 왜? 뭐 얘네는 뭐 여기 USDT, 갑자기 USDC 이거는 뭐 달러잖아요. 달러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일단 여기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처럼 결제 수단, 저장 수단, 회계 단위 등의 기능을 수행은 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통화 공급 주체에 의한 통제되지 않는 가상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달러지만 달러랑 다르다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얘네들은 등락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사 먹는데 아까는 이제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으니까 0.000000001개 뭐 이렇게 되겠죠. 아메리카노 한 잔 되면은. 근데 이제 말하기가 너무 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는 1비트코인이었어. 근데 1시간 뒤에 커피를 다시 사 먹으려고 보니까 뭐야? 0.9비트가 됐네? 0.8비트가 됐네? 소주가 이거였는데 또 소주 바뀌었네.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즉, 가치가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정 자산, 그러니까 화폐를 얘기를 해요. 달러 혹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원화와 1대1로 연동을 하는 거죠. 달러랑 이제 뭐 코인이랑 이렇게. 그래서 내가 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코인을 바꿔야 돼. 그럼 이제 테더를 거쳤다가 다시 원화로 오는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달러를 뭐 이제 우리나라 여행 와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달러를 이제 이 USDT 이게 지금 얘네는 좀 잘 돼 있어요. 독일이랑 이쪽 유럽 쪽에는 일부 잘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ATM기가 그냥 바로 환전이 되는 그런 기기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개념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담보 자산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나 지금도 신용카드 잘 쓰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 이거 스테이블 코인 될 것 같아? 이 문제가 되게 많아. 이런 얘기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요 내용이에요. 바로 이제 오늘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이미 이 신용카드 잘 되어 있고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뭐 해봤자 이게 되겠나? 여기서 쓰는 가치는 명확하게 해서 결제, 송금, 대출, 디파이, NFT 그리고 뭐 이제 또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렇게 나아가겠죠. 기타 등등등의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요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하락. 그러니까 여기 아까 방금 봤던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통화 주체 한국은행이 발행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신뢰가 하락한다. 코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죠? 기술 오류가 생기게 되면은 내 돈이 날아갈 수 있어. 그리고 뭐예요? 해킹 뭐 이제 걱정하는 거고. 그죠? 자본 유출 이런 것도 다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도입되는 거기다 보니까 당연히 삐그덕거릴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얘네가 걱정을 하지만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게 우리의 불안 요소로서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 보니까 하락을 하지만 아래 꼬리가 되게 긴데? 그쵸? 그럼 이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매수 심리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직 끝난 건지 끝나지 않은 건지 뭐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락의 진짜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보는 하락의 진짜 이유는 그러니까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락의 진짜 이유는 요거예요, 요거. 진짜 위험 종목.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직 영상 다 끝나지 않았죠? 이거 끝까지 영상 좀 시청을 하셔야 된다.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돼요. 예,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 혹은 물려있던 분들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서야 관심을 갖는 분들 늦었나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이제 집중을 해주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 카카오페이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요거 일정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거예요. 설명드릴 건데 이때는 이제 우리 타점 잡는 방이 있잖아요. 이제 오늘이 아니죠. 엊그저께 미래 반도체 들어가서 또 이제 수익 잘 받고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런 거 함께하는 우리 소통방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제가 이제 개인 번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카카오라고 세 글자만 저한테 이제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아까 뭐 그런 자료들이랑 그리고 당연히 이런 타점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런 브리핑들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한테 먼저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서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 혹은 뭐 이제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잘했죠 이거?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 이제 전체 발송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이런 거 남기셔가지고 이제 이런 거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영상 남기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져가셔가지고 수익 보시고 제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채널 성장밖에 없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만 제 채널이 성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수익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제 채널이 커지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근데 뭐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어. 하지만 아직까지도 송금, 결제, 디파이, NFT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럴 수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왜 갔어예요. 그쵸? 그래서 왜 갔어?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더 말씀 간략하게만 드리면은 얘네의 장점은 가치의 안정성에 있고요. 그리고 송금, 결제가 용이하다. 디파이, NFT 거래소에 유용하다. 근데 위험은 발행사의 신뢰도 필요하고 규제 리스크 이게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우리가 달러가 아니잖아요, 이거. 문제 삼고 있는 게 이거예요. 기축 통화가 아닌데 될까? 이런 거. 그리고 담보 부족, 알고리즘 실패,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해킹 이런 것도 있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고
지나가시는 거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올랐어? 라고 하는 건데, 자, 당연하게도 이게 올라간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왜 올라갔어요? 언제 올라갔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말을 했던 게 이제 금융당국에서 4월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24년 11월 그리고 25년 2월 이때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내 유입된 그리고 해외로 유출된 이 규모, 스테이블 코인 이 국내 유입 이 자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화로 따지게 되면은 35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규모가 국내에 유입된 거랑 해외로 유출된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지를 않아. 그리고 관심이 없어. 규제가 없어. 기술도 없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뭐요? 원화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언제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원화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내세웠다. 공약이었죠. 이게 바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순간 이제 바로 이제 갔던 거고,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 정부 그리고 현 정부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근데 이때는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은 막 더 이상 안 할 건데 카카오가 약했어요, 많이. 그쵸? 많이 약했죠? 뭐 일도 많고. 근데 지금은 카카오가 많이 잘 올라가요. 이 정도만 말할게요. 응.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밀 것이다. 이걸로 뭐 하나 해먹으려고 계속 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며,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또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재료가 있어요. 이런 이제 좀 약간 대박인 거죠. 대박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죠, 아무래도. 이 카카오페이가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였냐, 돈을 벌고 있냐,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최근 주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뭐 돈을 좀 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신뢰를 많이 좀 저버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대감이 살짝 꺾이면은 바로 또 이게 떨어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대박 재료로 인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급이죠, 수급. 예. 어떤 재료가 터졌어. 근데 그로 인해서 돈이 들어왔네. 근데 그 돈이 큰가 작은가? 그게 시장의 반응인 거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많이 나왔을 때가 한 750만 주가 있고, 그 이후로 상승은 크지 않았으며 28만 주, 30만 주, 40만 주, 뭐 15만 주, 그러니까 많이 터져봤자 50만 주가 안 나오는 이런 정도, 14만 주 이런 식으로 놀다가 갑자기 190만 주, 200만 주, 이건 장난이죠. 그리고 340만 주, 1100만 주, 690만 주 올라가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그죠? 요런 구간들을 쉽게 얘네가 340만 주, 좀 강한 돈이 들어오면서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윗골이 달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도 똑같죠? 올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머물러 주다가 다시 간 거긴 한데, 지금 이 상승세가, 이 수급이 진짜 역대급으로 강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수급을 봤을 때부터, 그죠? 여기 자 680만 주, 1300만 주, 여기는 이제 거래 정지, 아까 투자 위험 종목 이거, 자 하여튼, 그리고 1200만 주, 이것도 23% 올렸다가 누른 거죠. 종가 상승 마감이에요. 그죠? 이 거의 2% 상승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음봉이지만, 그러면 이날도 매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대로 끝날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아까 얘기를 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불안한 건 없을까? 이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닌데, 과연 이 스테이블 관련 코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뭐 동남아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제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우리나라의 고객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카카오페이가 2019년도 기준인데 우리나라 기준 가입자가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이다.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가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도 뭐 이제 카페로 보낸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뭐 돈 보낼 때 카카오톡을 많이 하는데 프로필로 들어가서 돈 보내기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하니까 일상생활에도 널리 사용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카카오페이가 다른 나라에 얼마나 진출을 해 있으며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또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기대가 좀 되는 건데 그리고 결제 서비스 기업들 다나, 헥토페이낸셜, 뭐 이제 케이지 모빌리언스 다 이제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당장 얘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정부에서는 밀어준다 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쪽이 정답인진 몰라요. 지금 당장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기도 하고. 하지만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어. 그리고 주가는 가고 있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수익만 보면 돼요. 수익만. 재료가 나왔어. 그에 따라서 수익만 보면 된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만 엄연히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도 알고 지나가야 돼요. 분명히 이것도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응을 좀 칼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네가 지금은 잘 갔지만 지금 아직도 다 끝나지 않고 더 갈 거라 보고 있지만 당분간은 되게 재미없게 움직여 주거나 하방으로 막 이렇게 갔다가 변동성이 되게 클 거예요. 개미를 막 털려고 하는 게 보이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막 뭐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때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대응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 일단 중요해지고 저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알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 이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들 근데 전 세계적인 흐름인 거고 그리고 이 코인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은 너무 긍정적입니다. 지금 너무 긍정적이에요. 디지털 금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요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비트코인이 이제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 이거를 말해주는 건데 비트 도미넌스가 빠질 생각을 하네요. 빠질 생각을. 근데 이제 이러면 나머지 다른 코인들이 약세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애가 있어. 이게 비트코인이고 반대로 움직이는 애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이 테더라고 하는 게 여기 회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공급처, 발행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SDT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주식을 샀던 서클, USDC 둘 다 달러 기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KRW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좀 논의 중에 있다. 요 정도고 일단은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저 테더의 또 도미넌스예요. 테더 도미넌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서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비트가 가면은 얘는 빠지고요. 얘가 빠지면은 비트가 오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똑같죠 최근에. 그래서 요 개념도 우리가 일단은 알고는 계시면 좋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우리도 시세 뭐 이런 거 또 이제 같이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요 정도 그냥 알고만 계세요. 개념만 알고 계시라는 뜻 거고, 저거는까지 가면은 좀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이 카카오페이 집중해서 보시는 건데, 이제 카카오페이 주가가 당분간은 재미없다. 그리고 변동성이 이제 약간 하방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죠, 요거. 보통은 투자 경고 종목에서 주가를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가버리는 애들은, 그냥 시세가 강한 애들은 투자 위험 딱지까지도 받아가면서 그냥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할 때 오히려 투자 위험으로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던 애들이 오히려 꿀이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거래 정지 이렇게 한 3일 동안, 만약에 하루 동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동안 체결되지 않았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좀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면 이제 아래 꼬리가 좀 강했지만 오늘도 700만 주. 그러면은 요게 매도세가 강했지만 그 하락의 이유는 이제는 드디어 위험 딱지를 떼려고 하는 그 의도구나 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가 언제까지 투자 위험 딱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2, 3을 봐야 되는데, 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도 해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고, 그렇다라는 말은 가장 낮은 가격을 하나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1번 볼게요. 5일 전. 이거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7월 3일이니까 다음 주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패스 지나가고, 자, 2번 15일 6월 17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 종가에서 100% 상승된 가격, 거기서 그 가격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6월 17일을 찾아볼게요. 6월 17일 여기 있네. 바로 57,900원 57,900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115,800원이니까 115,800원, 이거 좀 긋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5,800원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죠. 최근에 고점보다 좀 더 높은 구간에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 알고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가 최근 15일 중에서 종가 중에 최고가. 그러면은 여기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더 높죠. 그러면은 요 날인 겁니다. 종가 93,800원.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자, 첫 번째는 너무 높고, 우리가 지금은 일단 가장 낮은 가격이 93,000원입니다. 93,800원. 그러면 얘네가 일단 93,800원 그 아래에서 놀아줘야 된다라는 소리고, 더 자세한 거는 7월 3일 날 정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 7월 10일까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7월 3일까지는 얘네가 요 아래 구간에서 놀아주거나, 혹은 투자 위험이나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을 때 요 정도만 지켜주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필요 이상으로 빼가지고 사람들을 좀 공포에, 이걸 명분 삼아서 하락을 하면서 개미를 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락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다음 주에겠죠,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얘네가 주가 관리를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흔들든 말든 어떻게 하든지 말든 투자 위험 종목의 지정을 이제 해제를 시켜. 그러면은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은 재지정 여부를 따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또 따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꽤나 흐른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꽤나. 하지만 이때에 따라서 이제 재지정 여부는 거의 웬만하면 안 걸려요. 그래서 이때에 따라서 주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다음 주죠. 벌써부터 7월이. 그러니까 다음 주, 그리고 또 다음 주 7월 10일까지 주가는 재미없게 움직이거나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방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급하게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변동성을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잘 보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분할로 진행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대로만 진행을 하시는 이런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측 상단에 제 번호로 이제 카카오 남기셔가지고 이런 대응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는 사실 시작 구간이잖아요. 시작 구간. 앞으로 기대가 좀 큰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걱정보다는 아무래도 기대를 하는 쪽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뭐 시나리오의 변동이 있으면은 당연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소통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이런 브리핑 타점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준비를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